안녕하세요, 마르코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사교육 없이 영재고 입학하기 시리즈의 두 번째 2부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1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부에서는 순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교재 알아보기를 했었어요. 교재 알아보기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냐, 초등과정 교재랑 중과정 교재를 이제 선별하는 방법 또는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교재를 맞는 교재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교재가 나하고 아이한테 잘 맞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써야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교재를 풀었을 때 막 90점 넘어서 95점 가깝게 문제를 맞춘다, 한 100문제 기준으로 5개밖에 안 틀려요, 2개밖에 안 틀려요, 이러면 그 교재는 우리 아이한테 너무 쉬운 교재다. 그리고 교재를 썼는데 한 100문제 풀었으면 그 중에서 50문제도 맞추기가 어렵더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교재다. 그래서 아이가 봤을 때 대략 70점에서 80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교재가 보통 잘 맞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과정 교재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초등과정은 응용서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고력 교재는 꼭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안 하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절대 안 됩니다, 사고력 교재 안 하면 나중에 영재 못 가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력 교재를 하면은 그만큼 아이가 더 생각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고력 교재를 꼭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발전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바와 제 느낀 바에 따라서 추천을 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 진도를 너무 빠르게 나가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 선정을 하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진도를 급하게 나간다고 너무 쉬운 교재를 써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디딤돌이나 해법사 같은 기본서 같은 걸로 공부를 하면 정말 똑똑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그 교재를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지금 하는 교재 끝났으니까 다음 학기 거 하고, 다음 학기 또 한 달 만에 끝나서 그 다음 학기 거 해서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우리 아이는 초2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빠른 진도로 공부를 쉽게 공부를 해버리면 사실은 영재고 대비를 하는 공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응용서 이상으로 공부를 하면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아이가 고민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교재를 선정하시라고 했고, 네 번째로는 3가지 정도 교재를 동시에 하세요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진도 나가는 교재, 그러니까 응용서 정도 되는 거죠. 그냥 유형서, 응용서. 그 다음에 심화 교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 같은 약간 어려운 교재, 그리고 3번째는 사고력 교재.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나가면 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고등과정 교재를 고를 때는 중등과정은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모두 맞추시라고 그랬고, 고등과정은 개념서, 유형서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영재고 대비나 경시 대비 교재는 정보를 얻기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최대한 여기저기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교재를 알아보시고, 또 제가 이제 가능한 교재 얘기를 드릴 때마다 이 교재는 어떤 교재입니다 라고 가끔씩 말씀드리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선정하실 때는 아이의 학습 상황에 맞춰서 변경을 하실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한 1품 정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품을 딱 줬는데 어려워해. 그러면 1품보다 한 단계 낮은 셀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보셔서 이제 전체적으로 교재를 선정하신 이후에도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거나 또 너무 쉬워하면은 교재를 변경을 하자. 근데 가능하면 이미 시작했던 교재는 가능하면 끝마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초등교과 사고력 교재가 어떤 추천 도서가 있는지, 그죠? 중등교과 어떤 건지, 고등교과 K목형식 해서 교재들을 실제로 쭉 보여드리면서 어떤 교재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얘기까지 한 게 지난주 얘기였고, 오늘 얘기. 자, 2부에서 할 얘기는요, 학습 계획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2부에서 학습 계획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1부에서 얘기했던 교재들의 특성과 교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학습 계획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교재를 이제 계획서에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이제 뭐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재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2달 만에 끝내야 될지 3달 만에 끝내야 될지 또는 4달 만에 끝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교재를 충분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제가 학습 계획표 얘기를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교재들이 대충 몇 달 정도 또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되는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 올 수준은 3달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3달 안에 끝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의 기준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수준과 학습 능력을 고려해서 제가 계획서를 짠 거였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좀 약간 뛰어난 아이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3달 만에 끝날 걸 2달 만에 끝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아이는 조금 어려워하는데 좀 천천히 가야 되나 그러면 이걸 좀 늘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획서는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이제 조율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언제까지나 참고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면 자, 연간 학습 계획표하고 주간 학습 계획표 두 가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연간 학습 계획표를 먼저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연간 학습 계획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습 계획을 실행할 시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계획서부터 실행을 하겠다 하는 시점부터 영재학교 입학 시기, 여기서 입학 시기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원서 접수 이후에 1차 접수 정도까지의 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영재학교 입학 시기가 지금 이제 요번에 2022학년도부터 약간 조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3월부터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원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는 6월부터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보통 중3이 되는 3월 달까지는 공부를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가 늦춰졌으니까 기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겼죠. 그래서 입학 시기까지 남은 개월수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영재고 입학할 때까지 몇 개월 남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개월수부터 계산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영재학교 입학까지 공부해야 될 교재들을 선별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교재들을 선별하면 당연히 기간 안에 다 볼 수가 없고요. 또는 너무 적은 교재를 선별하게 되면 아이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저렇게 말하면 그 교재가 죽었겠죠, 너무.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부모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교재를 선별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아이가 이 교재는 꼭 봐야겠어,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교재들을 우선으로 선별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먼저 계획서를 짜시고, 그 이후에 계획서를 짜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데 싶으면 그때 그러면 이 교재를 하나 더 쓰는 게 좋겠다, 이 교재 하나 더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별을 하는 게 좋고, 일단은 꼭 봐야 될 것 같은 교재만 먼저 선별해서 계획서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별한 교재는 각각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이제 기본적으로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래 잠깐 볼까요? 계획표 작성 시 유의할 점에서, 자, 학기 단위입니다. 한 학기 단위로 초등교과는 2개월이면 이제 적당하고요. 빨리 하면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응용서 위주로 일단은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문제 풀고 오답도 정리할 시간을 생각을 하면 2개월 정도는 필요하고요. 초등 사고력도 자, 교재에 따라 다르지만 1031이라든가 필지수학 같은 경우는 2개월이면 한 권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올림피아드 초등 이렇게 IMO KMO 대비를 위한 이렇게 초등 바이블 이런 책이 있어요. 실시간 안실에 나온 그 책 같은 경우는 2개월이 힘듭니다. 2개월에 하려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두께랑 페이지랑 내용을 보시고 이거 2달 만에 끝낼 수 있겠다, 또는 이거 3달 만에 끝낼 수 있겠다, 또는 3달 만에 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되게 잘해, 2달 만에 끝낼 수 같아, 그러면 2달로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책의 내용하고 분량을 좀 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책마다 몇 달이 걸릴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별한 교재들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리를 해주세요. 쭉 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다? 영재고 입학 시기부터, 그러니까 뒤에서부터입니다. 우리 애가 영재고를 입학하는 시기부터 역순으로 돌아오면서 최종 마지막에 봐야 되는 책은 이거, 그 전에는 요 책, 그 전에는 요 책,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오면서 공부할 교재들을 계획서에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유의할 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초등교과나 초등사고력은 2개월 정도, 중등교과는 3개월 정도, 고등교과 3개월 정도, 그리고 경시교재는 이제 2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것도 있고 4달 정도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시면서 이제 분량을 정하시면 좋은데, 가장 많이 쓰는 교재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초등에서 사고력으로, 그러니까 교과에서 쓰는 책, 센 같은 경우 2달 정도면 대충 보통 많이들 끝내는 편이에요. 2달. 그 다음에 최상위 2달이면 되죠. 그 다음에 최상위 A급 수학
보통 2달, 그죠? 초등은 대부분 다 2달에 끝낼 수 있어요. 3달까지 가는 교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너무 천천히 공부하는 거 아니면 보통 2달이면 한 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초등 사고력 교재는요, 필지 수학이라든가 1031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은 거의 대부분 2달에 끝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올림피아드 교재 같은 경우는 한 3달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등교과도 보통 개념서, 유형서를 2개를 보통 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유형서는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되고 개념서는 꼭 다 풀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개념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 1.5권 정도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개념서는 반 정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응용서는 다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A급이나 이런 심화서까지 본다고 생각을 하면 3개월 정도면 빠듯하고요. 나는 심화서는 안 보고 응용서 정도만 쭉 볼 건데요 하면 3개월이면 넉넉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3개월 정도 잡고 A급 수학도 다 같이 돌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4개월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계획서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중등교과를 응용서로 다 돌린 다음에 마지막에 고등교과를 들어가면서 A급 수학 같은 교재를 다시 돌려요. 1학년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등을 할 때 A급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중등이 끝나고 제가 고등을 넘어갈 때 A급 수학으로 다시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중등교과가 3개월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부모님들 중에서는 고등 들어가기 전에 난 중등을 기본, 응용, 심화를 다 끝내서 마무리하고 고등 갈 거야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잡아보시면 됩니다. 고등교과 3개월이라 써있는데요, 이 중에서 고등수학 상의 경우에는 3개월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고등수학의 교과 분량 중에 의외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처음 배우는 고등수학 상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수학 상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1학기랑 내용이 연관돼서 이어지고 거의 복습처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고등수학 상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재고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고등수학 상은 정말로 중요한 교재예요. 고등수학 상을 얼만큼 튼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쉽게 갈 수도 있고 매 단원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수학 상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보는 경우에는 5, 6개월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수학 상은요 4개월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꼼꼼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고등수학 하라든가 수원, 수투 과정은 사실 3개월이면 정말 넉넉하고 수원, 수투는 2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고등교과는 상은 한 4개월 정도, 수하부터는 한 2개월, 길면 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시교재는 교재마다 다른데요, 경시교재 중에 2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교재는요,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경시대수의 테크닉, 경시기하의 테크닉 정도 책은요 한 2달 정도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2달이라는 게 기준이 좀 다른데요, 대충 일주일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수업을 한다고 치고 3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9시간 공부를 한다고 치면 2달 정도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짧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면 제가 문제를 풀어줄 게 없으니까 빨리 끝나는데, 평균적으로 한 2달 정도 잡고 해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같은 경우는 한 권당 약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좋고, 문제수가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길게 걸리면 4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책들은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무난하고요. 4개월 봐야 되는 책이 또 있는데, 제가 4개월 봐야 되는 책, 2개월 보는 책 말씀드렸죠. 평면기 아이디어하고 경시대수의 테크닉, 경시기하의 테크닉, 이런 책들은 2달. 근데 4개월을 봐야 되는 책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정수론 책. 정수론 책은 워낙 내용이 두껍고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수론 책을 보신다고 하면 개월수를 크게 잡지 마시고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본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수론 책 같은 경우 굉장히 책이 두꺼워서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경시 해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 썼던 책이라서 제가 한번 사서 봤는데 문제풀이로 하기에는 좋더라고요. 개념 설명 전혀 없습니다. 문제만 잔뜩 있는 책인데 이 책 문제 다 풀려면 한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 오래 걸리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K모 바이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한 권에 저는 한 3개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권에 3개월이니까 한 권만 쭉 보는 게 아니고 이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4개를 쭉 다 보는데 저는 길게 잡으면 사실 뭐 12개월까지 잡을 수 있지만 한 8개월 정도 열심히 보면 다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문제수가 그렇게 많거나 건 아닌데, 내용이 좀 쉽진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경시교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이의 상황과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평균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고 했습니다라는 거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연간계획표는 이렇게 만들면 되고, 자, 주간계획표 만드는 방법입니다. 주간계획표는요, 해당 교재 학습 기간을 연간계획서에 맞춰 정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3개월 만에 끝내야지 라고 어머니가 정했다. 그러면 3달짜리 계획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달을 주로 나눠서 계획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계획서에서 잡아놓은 그 기간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재의 대단원, 소단원 학습 내용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해진 주차에 어디까지 공부할 건지를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3달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4주 잡았다고 그러면 12주겠죠. 근데 봤더니 대단원, 소단원으로 쭉 나눴을 때 단원이 24개 단원이야. 예를 들면 그럼 24개 단원이니까 12주 차면 그러면은 한 주에 2단원씩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한 주에 2단원 나가면 딱 맞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단어는 어렵고 어떤 단어는 쉽고 또 어떤 단어는 내용이 많고 어떤 단어는 적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도의 속도를 고려해서 각 단원별 학습 기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단원은 내용이 많아서 2주 며칠만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좀 늘리고, 2단원은 내용이 별로 없네 그럼 2단원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1, 2단원, 3, 4단원 이렇게 가셔도 되고, 너무 디테일하게 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책을 정말 다 공부해서 다 풀어봐서 얼만큼 걸리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주차별로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책들을 다 공부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주차별로 한 2단원, 3단원을 묶어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중적으로 1단원은 예를 들어 3일 만에, 2단원은 4일 만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단원을 한 2-3개씩 묶어서 이렇게 학습 기간을 잡는 것도 약간 테크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단원별 학습 기간에는 오당 문항을 풀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도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 2주차에 한 번에 해가지고 3단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단원 딱 끝나고 바로 다음 주차 4단원 나가는 게 아니고 한 3일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때 뭐하냐, 내가 1, 2, 3단원 했던 것 중에 오답 다시 풀어보고, 또는 오답 풀어보고 거기서 이제 했던 문항 중에 내가 기억이 안 났던 거 다시 풀고 해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차별로 복습 기간을 만들어서 주말에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했던 방법 중에 정말 성적 향상에서 진짜 최고의 효율을 보인 게 이런 거예요. 한 주에 공부한 내용을 무조건 주말에 학원으로 와 해가지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주에 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 다시 풀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마다 그 주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해서 완료. 그래서 이 시간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문제 풀고 2단원까지 끝에 넘어가면 틀렸던 문제나 내가 몰랐던 걸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풀고 정리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계획표 작성 시 유의할 점. 일단 주간학습 계획표는요, 마지막에 한 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내가 3달 만에 끝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3달을 쭉 주차마다 만드는 마지막 주가 있겠죠. 그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시간을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줄 비워놓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 한 권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습을 2번 하겠죠. 매 주마다 복습했고 단원별로 마지막에 책 전체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는 남겨주시고 그 한 주 동안에 그 한 권의 책을 다시 다 훑어보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교재의 총정리 테스트나 오답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계획표는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계획표를 만들어서 하세요 그러면 귀찮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계획표 없이 공부하면 진짜 정말 노련한 선생님들도 이 진도를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계획표 없어도 진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앞으로 뭐 해야 되고 지금까지 뭐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한 번에 한눈에 확 생각나는 게 잘 안 떠올라요.
요번 주에 애들 남겨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긴가민가 하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거 애들이 잘 했는지도 다 긴가민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계획표들이 다 됐는지, 이번 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는지, 이거를 보시면서 주차 조정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연간계획표 예시인데요. 2021년도, 2022년도 있죠. 이건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연간계획표를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초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2021년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자,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1031 중급 D 한 다음에 1031 고급 A하고 고급 B하고 고급 C하고 고급 D를 하는데, 보시죠. 사고력 수학 다 2달로 끊었죠. 2달이면 한 권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아이가 이 책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이제 많이 볼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친구는 저랑 진도를, 제가 수업할 때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보고 진도를 쭉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예시 문제는 예제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다시 연습 문제는 자, 너가 풀어라 해서 숙제로 나가는데, 보통 한 단원 정도씩만 나간다고 생각을 해도 2달이면 끝낼 수 있어요. 사고력 수학은 1031 같은 경우 2달로 끊으면 괜찮습니다. 자, 올림피아드 교재입니다. 올림피아드 교재는요, 이 책 같은 경우는 3하 상상 이런 책들인데, 이거는 2달 만에 끝낼 수 있는 이유가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올림피아드 교재는 저는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3달 정도로 끊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서 제가 2달로 끊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2달 만에 안 끝날 것 같다 싶으면 이거는 주체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겠죠. 어쨌든 2달로 끊었고, 지금 나가는 상황을 봐서는 2달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2달로 끊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3하는 2달 만에 끝냈는데 4상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3달 가는데, 그럼 그때부터 주차 밀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3달 주차로 다시 바꿔가지고 계획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심화. 이 교과심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심화서예요. 근데 경시 대비 최상위 교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거 3달로 끊겨 있죠. 경시 대비 최상위를 3달로 끊어놨는데, 경시 대비 최상위 문제가 사실 3단계 이상 난이도 문제부터는 조금 어려운데 1, 2단계 난이도는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할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3달까지 안 걸릴 수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빨리 끝낼 것 같다. 그럼 이 책을 2달로 끊어버리고 위에는 올림피아드를 3달로 늘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책은 3달 정도 봐야 될 것 같아 해서 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계획서를 정할 때 여기부터 쓴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이제 밑에 이제 여기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지금 초3으로 잡혀있죠. 초3으로 잡혀있는 저 밑에 가면 이 친구가 중3이 됐을 때까지 사실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중2인가까지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 계획서를 만들 때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이 될 시점쯤에 영재고에 조기 입학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가 사실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2에 영재고 입학까지 필요한 공부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볼 교재 거기. 그러면 그 앞에 교재는 뭐, 그 앞에 교재는 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초4 오고 초3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쓴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친구의 교재를 제가 선정을 할 때 이 친구가 쓸 교재들이 되게 많이 있었겠죠. 거의 한 20권 가까이 있었는데, 그 20권 교재들이 각각 교재가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아이가 이제 영재고 갈 때까지 확보된 개월 수와 내가 교재를 한 권 한 권 볼 때마다 몇 개월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서 역순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아이가 만약에 너무 어려워해서 이 기간들이 다 늘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교재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떤 교재를 빼버릴 건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너무 잘해서 시간이 남네? 그러면 어떤 교재를 추가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간계획서는 역순으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저 최종 영재고 입학 전에 봐야 되는 교재를 지금 캡처를 안 해놔서 그런데 작성하실 땐 그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주간계획표예요. 자, 주간계획표 보시면은 1월, 2월 2달 만에 끝내는 겁니다. 이 교재는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자, 1회 여기 보면 6, 8 이렇게 날짜에 파란색 칠이 되어 있는 칸이 있어요. 요게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회차 6일, 2회차는 8일, 3회차는 13일 이렇게 수업을 해서 총 14회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그러면 각 회차마다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건지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간 계획표지만 사실은 이제 일간 계획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차별로 자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만들 때는 이제 주차로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정수 기초 이론하고, 두 번째 수업 때는 약수 배수 나머지, 세 번째는 기수법과 배수 판정법, 그다음 네 번째는 뭐 소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차에 그 회차에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건지를 쭉 정한 겁니다. 보시면요, 제가 12회차에 끝냈어요. 사실 14회차까지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2회차에 경시정수의 이해까지 해놓고 13, 14회를 보시면 정수론 종합문제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 12회까지 정수론 책을 끝내버리고 13, 14회 이틀에 걸쳐서는 책에서 있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내서 뭐 평가를 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쭉 했을 때 마지막에 해당되는 한 주 정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회차가 한 주였겠죠. 그러면 이 한 주는 이 친구들이 했던 공부 전체적으로 다 총괄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게 하더라 복습을 하는 식의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사실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좀 아픈 작업인데, 이걸 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요, 어머니들 그런 말씀 하세요. 선생님 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아직 중학교 거를 다 못 끝냈어요. 어떡하죠? 물론 학원에서 진도를 진행을 한 거겠죠. 근데 부모님도 학원에 맡겨놨는데 진도 진행을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 거의 중학교 갈 때가 됐는데 아직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문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3학년 끝나간다 그러면 뭐 엄청 늦은 거 아닙니다. 그나마 빠르다고 생각하는 뭐 강남 대치동 이쪽 기준으로 보면 한 1년에서 1.5년 정도 늦은 건데요. 진도가 늦다 이런 것보다는요, 진도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교재까지를 받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 정도 교재만 막 봐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고등수학 수투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센 정도 교재만 주르륵 봐가지고 앞으로 진도 나가는 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히 깊게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진도를 주르륵 빼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진도만 죽어라 빼는 애들은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A급 수학 수준의 책까지 보면서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3학년 걸 끝내가고 있다라고 하면 늦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 올라가면서 경시교재랑 고등과정 들어가면 되고요. 특히 이제 한 1학년, 2학년, 한 2년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2년 동안에 경시교재를 충실히 열심히 보고, 고등과정을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경시 쪽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사고력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창의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약간 문장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서술형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걸 연습을 하면 2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시교재들 다 보는데 2년이면 충분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씀드리다가 그렇게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거의 끝나갈 때 시점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A급 수학 정도까지 이제 끝나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있는데, 우리 애는, 그냥 개념 교재만 봤어요. 또는 뭐, 센 정도만 풀었어요. 그러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A급도 봐야 되고, 고등교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시교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계획표를 만드실 때는 연간계획서를 먼저 만드시고, 연간계획서는 아이가 영재고 입학 시험을 보는 그 시점을 마지막 기준으로 해서 교재 편성을 시작해 주시고, 주간계획서 같은 경우도 쭉 편성을 하시면서 마지막 주차에 꼭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셔서 그때는 복습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습까지 완벽하게 딱 끝나면 한 권이 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계획서 만드는 거 사실 부모님이 하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교재 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 교재가 몇 달 필요하고 이 교재가 얼마 필요하고 다 아시는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재로 정말 몇 달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뭐 몇 시간 기준으로 몇 달 또는 몇 주 정도 공부하면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또 학생의 어떤 수학적 재능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상 평균적으로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이 그 정도 시간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3부인데 3부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2부는요 업로드를 했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부 업로드를 했었는데 2부의 내용이 너무 좀 뭐랄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려버렸습니다. 내렸고 요거를 다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그래도 계획서를 만드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면. 그래서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계획서에 대한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것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네, 또 영상 끝났으니까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